네, 원진 팀장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간 증시 전망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미증시가 크게 우호적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일단 오전장은 선방을 해줍니다. 근데 수급적으로도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 리스크 요인도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약간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미증시는 이제 조정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투자 심리가 악화될 이슈가 나왔죠. 중국의 성장률도 좀 부진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워낙에 이제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잖아요. 그래서 양국의 지표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로 인해서 그 이번 달 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FOMC 예정돼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90%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기준금리가 아마 인하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그 미국 지표가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이 되면서 미국 증시의 방어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달 말 금리 인하 이후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가 또 둔화된다 라고 하면 주가 하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FOMC가 일단 이달 말에 있으니까 부진하게 나와도 금리 인하되겠네 라는 기대감이 받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FOMC 이후에는 금리 그 경제 지표 둔화에 대한 것을 완충시켜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가 지금 전고점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27,000포인트에서는 분명히 저항대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증시도 지금은 모멘텀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때까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지만 아직은 그 대중국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 내용에도 아직 진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동력을 계속해서 좀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국내 시장도 사실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일단 기술적으로 저항이에요. 코스피 지수도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고점을 한 번에 뚫어내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보시면 5만 원대에서는 어때요? 좀 힘겨워요 올라가기가. 그리고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그 갤럭시 노트의 지문인식 오류 이슈가 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이때까지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삼성전자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약간 주춤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염두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 일정으로는 그 ECB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ECB 회의에서 그 지난번 ECB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좀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ECB 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계속해서 그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부분이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예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지금 대외 변수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월 주택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주 후반에는 그 미국의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끝으로 확인할 부분이 이제 중국의 부양 정책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보시면 3분기에 경제 성장률 6% 기록했어요.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해서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에 따라서 유동성 확대 정책, 부양책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지
요거까지 이제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내 지수가 기술적인 저항이 있는데 모멘텀은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분쟁 불확실성, 미국 경기 지표 둔화, 중국 둔화, 브렉시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단을 계속해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번 주에는 FOMC 전에 그 통화정책 소통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시장의 관망 심리를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이 제한된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섹터 전략으로는 성장주 여전히 주목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하니까 좀 꾸준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IT 부품주를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또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게 뭐냐? IT 부품주거든요. 이게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죠. 윗물이 내려서 아랫물을 적신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반도체 장비주의 강세만큼 IT 부품주가 올라갔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오늘 보시면은 뭐 인탑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KH바텍 다른 IT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네요. 오전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급등하는 종목은 따라가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좀 반전을 시도하는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번 주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 않다. 그 섹터나 종목별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투자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좋은 자료들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